토머스 페인, 커먼 센스, 1976년, 라이츠 오브 맨,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 The Federalist Paper, 미국 독립과 미합중국 수립의 사상적 기초가 된 저술들이다. 상식 인권은 인치가 아닌 법치를 강조하고 절대 군주제는 물론 사회 귀족을 비판하며 민중을 위한 사회 대개혁을 주장한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는 민주 정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자 보호, 위헌적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 통제를 역설한다. 5장 소수자 보호와 사법 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 대개혁과 입헌 민주주의의 구축, 토머스 페인, 상식, 인권,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토머스 페인.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제임스 메디슨. 지금까지 유럽의 절대 군주제를 반대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여러 저작들을 살펴봤습니다. 로크, 몽테스키웨, 루소, 베카리아 등 유럽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저작은 근대법 사상의 뿌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775년 발발해 1783년까지 진행된 미국 독립전쟁 또는 미국 독립혁명과 관련된 두 저작을 다루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의 13개 영국력 식민지 대표들로 구성된 대륙회의가 독립을 선언한 미국 독립선언은 1776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토머스 페인의 상식은 미국 독립혁명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글이고, 인권은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는 글입니다. 제가 교재로 삼아 강의할 상식, 인권은 이 두 개의 글을 묶어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법고전이라기보다는 정치 팸플릿이지만 미국 독립혁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므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는 미국 독립혁명이 성공한 이후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밝힌 책입니다. 이 책은 정치학과 헌법 두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책입니다. 순서대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인의 펜이 없었다면. 토머스 페인은 영국인입니다. 코르셋을 제작하는 장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다가 하급 관세 공무원도 하고 교사도 합니다. 이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명인 벤저민 플랭클린의 초청으로 미국에 가서 독립혁명을 설파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영국인이지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미국의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영국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은 1776년 미국에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6개월 뒤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페인은 미국이 독립된 후 영국과 프랑스를 왔다 갔다 했는데 프랑스 혁명 후에는 프랑스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는 루이 16세 처형에 반대한 이후 로베스피에르를 위시한 강경파 자코뱅들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될 뻔했는데 로베스피에르가 실각되는 바람에 석방됩니다. 단두대 기요틴에 의해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거죠. 페인의 고향은 영국 동부의 노퍽입니다. 이곳에 페인의 동상이 있는데 한 손에 인권을 들고 있죠. 그러나 그가 생전에 영국으로 돌아갔다면 바로 잡혀서 사형당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페인의 펜이 없었다면 워싱턴의 검은 헛되이 휘둘러졌을 것이다. 여기에서 워싱턴은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지도자이자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헌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미국의 혁명가들과 미국의 독립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페인의 글을 읽었다고 보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을 꿈꾼 사람들이 루스의 사회계약론을 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군주제와 귀족제 비판. 페인의 사상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만 뽑아서 강의를 한 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페인은 군주제를 맹공격합니다.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위대하게 높이는 행위는 자연의 평등권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는 성경의 권위로도 변호될 수 없다. 요컨대 군주제와 왕위 계승은 전 세계를 오직 피와 제 속으로 몰아넣어 왔다. 그것은 신의 말씀을 거스르고 피가 따르는 국가 형태다. 권력을 잡은 도당의 우두머리는 군주라는 이름으로 도적이라는 제 이름을 없애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군주국과 왕의 기원이다. 전쟁과 강탈의 체제 전쟁은 국가의 노름판이고 국민은 그 노름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동물의 모습만 갖추면 된다. 그것은 일종의 숨쉬는 자동인형이다. 페인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지지했습니다. 페인은 자신의 조국인 영국의 명예혁명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합니다. 국민은 제임스와 윌리엄이라는 두 악마 중에서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했다. 여기서 권리장전이라는 법령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여러 부문이 권력,
이익, 특권을 나눠 갖기 위한 흥정에 불과했다. 로크를 포함해 명예혁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축출된 제임스는 나쁜 왕, 의회와 타협해 새로 즉위한 윌리엄은 좋은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페인은 둘 다 악마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권리 장전에 대해서도 의의보다 한계를 지적합니다. 소위 마그나 카르타는 정부가 횡령한 것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정부에게 강요한 것에 불과했다. 그것은 겨우 재정복의 성격인 것이지 헌법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그 전제주의를 완전히 쫓아낸 것처럼 국민이 그 찬탈 행위를 완전히 쫓아내어야 비로소 헌법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인은 귀족제도 비판합니다. 귀족제는 인간이라는 종을 타락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소수가 사회 전체에서 분리되어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면 그런 인간의 종은 퇴화한다. 세계가 아는 위대한 인물들은 민주적 기반에서 태어났다. 귀족은 다른 신분이나 다른 계급의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같은 귀족끼리만 하죠. 우리나라는 공화국이지만 사회 귀족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재벌은 재벌끼리만 결혼합니다. 귀족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재산을 귀족 안에 묶어두고 이 재산을 대를 이어 물려주기 위해 이렇게 통혼하는 것입니다. 페인은 귀족에 대해 지성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합니다. 대다수의 귀족들이 현저한 무력감과 지성의 결핍 증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은 모든 나라 귀족, 소위 노블스나 노빌러티, 아니 차라리 노어빌러티의 일반적 특징이다. 노빌리티는 노어빌리티, 즉 무능이라는 조롱은 정말 통렬합니다. 귀족 중에는 지적인 사람도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귀족들이 가만히 있어도 잘 사는데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락과 향락에 젖어 사는 귀족의 모습은 여러 문학 작품에서 많이 묘사됩니다.